A씨 지금 250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183만 원을 변제를 하면은 달에 67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굳이 개인 회생까지 해서 구제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얼마 내야 돼?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내야 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영상은 구체적인 좀 사례를 가지고 와서 총 변제금이랑 청산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영상 보시면서 내 상황을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보시고 가이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A씨이고요. A씨는 서울에 사는 미혼의 30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월 수입은 250 정도가 됩니다. A씨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월 변제금은 얼마 정도가 되고 변제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총 변제금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A씨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로 실수령액이 250만 원인 1인 가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2024년에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월 변제금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간단해요. A씨가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 빼면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에서 133만 원 빼면은 117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A씨가 3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는 총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17만 원에다가 36개월 곱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A씨가 회생 절차 진행했을 때 총 변제금은 4,2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청산가치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총 채무액이 일단은 커야 되고요. 이 부분이 충족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씨의 재산을 가상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청산가치가 얼마 정도 될지 한번 따져볼게요. 청산가치를 계산을 할 때 대표적으로 따지셔야 되는 게 집 있고요. 그 다음에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적금, 그 다음에 주식 코인 있고 마지막으로 보험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는 여기 5개에 다 해당하시고 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A씨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7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전세보증금에서 질권이 잡힌 담보대출금 빼고 나면은 1억 원에서 7천만 원 빼야겠죠. 그럼 A씨는 지금 얼마의 재산이 있을까요? 3천만 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전세보증금은 사실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빼주게 돼요.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5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고 이거는 이제 재산에서 빼게 됩니다. A씨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500만 원 빠지게 되면은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A씨가 가진 재산은 0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차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차량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재산 가치가 크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중고 실거래가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 차량에 담보권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전세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에서 담보가치 빼고 그 가치가 이제 청산가치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차량가액은 5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적금이죠. 사실 예금 적금은 쉬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금액을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고요.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금 적금이 그렇게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다만 주택청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아오시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걸 깨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A씨의 그 예적금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잡고 청산가치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하고 코인입니다. 이제 그 어떤 개인 회생에 늘 화제가 되는 주식 코인인데요. 주식 코인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는데 주식 코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 주식 코인을 했는데 지금 한 2천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럼 이 2천만
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늘 문제가 되죠.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법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영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코인이랑 주식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A씨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거주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손실금은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주식하고 코인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그 경제적 가치만을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A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4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인데요. 보험은 사실 이제 좀 누락하기가 쉬운데 보험금도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요. 현재 내가 이 보험을 해약을 하면은 해약 환급금이 나오겠죠. 그거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 보험을 해약을 해서 해약 환급금을 받아올 필요는 없고요. 그 해약 환급금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가서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 떼주세요 라고 하면은 떼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상 해약 환급금을 알 수가 있어요.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관련한 청산가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A씨 같은 경우에 현재 청산가치는 차량 500만 원 있고요. 예적금 1000만 원 있고 주식코인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00만 원이 개인회생 3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3년 뒤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 할인율을 곱해가지고 보정을 해주는데 그냥 1.2 정도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500만 원에다가 1.2 곱하면 6,600만 원이 돼요. 아까 전에 A씨가 살펴본 총 변제금이 얼마였어요? 4,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씨 청산가치는 6,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개인 회생이 안 되겠죠. 사실은 A씨 입장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개인 회생까지 해서 구제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A씨가 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면 청산가치보다 더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6,600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월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월 변제금을 한번 늘려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6,600만 원을 나누는 거예요. 36개월로. 그러면은 달에 한 183만 원 정도씩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씨 지금 250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183만 원을 변제를 하면은 달에 67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요거 생활이 가능한가? 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어떤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변제 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좀 늘려서 변제 계획안을 구성을 하고 그 경우에는 좀 A씨가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하겠죠. 개인 회생 준비하시는 분들 본 영상 통해서 한번 본인 사례를 한번 대입해 보시고 한번 가이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은 중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이혼을 했고 더 나아가서 뭐 의료비가 있다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재산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좀 변호사들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한번 절차 진행을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내 변제금 얼마나 될지 이거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